오늘 할 얘기는 제가 어제 얘기했던 실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실상. 뭐든지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냥 뭐 누가 매출이 20억이라더라, 뭐 200억이라더라, 누구는 뭐 1000만원, 누구는 억을 번다더라 한 달에. 그렇지만 실상을 알아야 된다. 이 1000만원 1억이 지금 잠깐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내년엔 없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면 유튜버 중에 누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100만 구독자가 넘더라도 곧 식상해질 수 있고 지루해질 수 있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선택을 못 받아서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유명하면 또 누군가에게 괜히 타겟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이어서 얻었던 매달의 수익과 인지도와 뭐 어떤 그거가 연계한 사업들이 사실은 불안한 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투자를 받거나 뭔가 아무튼 뭔가 투자의 개념, 투자를 받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불안한 걸 수 있죠. 왜냐?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왔으니까 책임감이 되게 느껴지니까, 내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100억을 투자받았지만 성주보다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성주는 지 마음대로 살거든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 영감을 주는 영상이다 하면서 영상도 보고, 오늘도 오전 10시인가? 9시인 것 같아서 그래 피곤하니까 조금만 더 했는데 갑자기 오후 4시가 됐어요.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늘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할까, 열심히 못 살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100억 투자받고 늘 불안한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행복할 수 있겠죠. 나는 뭐 어디 메인 게 없어, 눈치 볼 게 없어,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성장하네, 팔렸네, 재밌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끔씩이라도 누군가 도움됐다, 덕분에, 이런 말 하면 엄청 기분 좋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모습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하면서 돈도 돈인데 돈만으로 좀 허무할 때가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돈만으로는. 그러니까 이 자체 이 과정에 뭔가 그 성장하는 즐거움 같은 게 되게 큰 쾌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쾌락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은 이 자극에 계속 무뎌지잖아요. 더 뭐 잘 버는 사람, 더 멋진 사람을 자꾸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는데, 이런 자극을 계속 얻으려면 뭐 결혼한다고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행을 맨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에서 노동에서 오는 이런 쾌락 같은 걸 얻는다는 게 되게 좋구나. 근데 요걸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일이 재밌다는 것 자체가 일이 잘 되니까 너니까 재밌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잘 된다 혹은 재밌다 하는 단계까지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방식 중에 국내 위탁, 국내에서 소싱해서 국내에서 판다 해서 뭐 국내 위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해외 구매 대행, 고객은 한국 고객이지만 판매 채널도 한국이지만 이걸 소싱하는 걸 해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한다. 근데 내가 사서 팔면 그냥 뭐 국내 위탁 같은 건데, 사지 않고 국내에 있는 고객이 내 제품을 구매해서 내가 대신 구매만 대행해준다, 구매만 대신해준다, 이런 느낌. 국내 위탁이냐 국내 대행이냐, 뭐 아마존 미국에 물건을 파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 왜냐, 여러분들은 막 그런 거 궁금했잖아요. 국내 위탁이 돈이 될까, 해외 구매이 돈이 될까, 막 이런 방법 방식이 궁금했다가, 저는 이제 이런 방법 방식을 다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이 첫 시작에 물꼬를 트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팔리더라, 어떻게 하니까 안 팔리더라. 팔리면 기준이라는 게 생기잖아. 팔렸다라는 기준. 그러면 안 팔리면 안 팔린 대로 팔린 거에 기준해서
이래서 안 팔렸나? 할 수 있고, 팔리면 팔린 대로 이렇게 하면 더 팔릴까? 할 수 있는데, 이 팔리기 직전까지, 이 물꼬를 트기 전까지가 어렵다.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온라인 판매부터 뭐 나중에 브랜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늘 말하는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 운영 대행, 이런 걸 되게 틈새가 많고 수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물꼬를 틀까가 사실은 포인트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는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일단 할 수 있는 건 매일 글을 쓰자. 그래서 글 자체에 대한 연습,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특정 주제, 아무 키워드든 좋으니까, 피부과든 뭐 좋은 피부 만드는 법, 뭐 화장품 쓰는 법, 뭐든 좋으니까 정보, 왜냐면 블로그에 사람들은 주로 정보를 찾으러 가니까 정보와 관련된 글을 키워드랑 같이 써보는 거죠.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내 글이 몇 위에 노출되는가, 이 키워드는 한 달에 얼마의 검색량이 있는가. 근데 그러다가 이걸 수익화를 해봐야 되니까, 수익화를 하려면 이제 물고, 그럼 업체는 어떻게 해? 그런 사람 어떻게 구해? 이게 막막해서 실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물꼬를 그렇게 터보는 거예요. 블로그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 사이트가 있어요. 협찬하는 사이트. 그럼 그런데 가입해서 이미 상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제품도 있고, 뭐 피부과, 아니면 피부샵, 뭐 헤어샵, 이런 데서 뭐 얼마만큼의 서비스, 얼마만큼의 제품을 준다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 제공자가 나 이 사람 선택해주면 우리가 이제 가서 제공받고 포스팅해주고 그만큼 서비스를 받는 거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무슨 협찬이야, 그거 뭐 한 번에 그래도 100만원 200만원 받아야 그게 돈이지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우리는 늘 이런 무시할 법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기회가 오는 것 같다. 오히려 자, 돈을 버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돈을 번다. 그럼 고객이 있고요. 이걸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제공자. 근데 이 제공자랑 고객 사이에 그냥 돈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잖아. 고객이 필요로 하거나 만족하거나 어떤 가치를 느끼면 돈이라는 걸로 우리한테 주어지고,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사실은 돈을 바라볼 게 아니라, 돈은 그냥 지폐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한테 돈 줘 하면 안 주니까 돈을 받기 위한 이 가치, 그 만족,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크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한 번에 100만원 버는 얘기 하지 말고, 100명을 모집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딱 한 명만 모집을 해보자. 근데 그 한 명에게 돈을 받기는 아직 좀 그러니까, 왜냐, 돈을 받을 만한 가치를 못 주는 것 같으니까 일단 무료로 해보자. 그래서 한 명이 모집되어서 이 사람이 가치를 느끼고 만족하면 그때부턴 되는구나. 그럼 이제 10,000원도 받아보고 20,000원도 받아보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는 거죠. 개념 자체를 한 명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포인트가 한 명에 있고 감동에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품 팔 때 아니 이렇게 상품 등록하고 하면 팔리지 않을까 싶지만 안 팔린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예시를 들면 돼요. 우리 주변 친구한테 나름 친한데 내가 맛있게 먹고 온 음식을 소개하고 싶어요. 야, 거기 음식점 갔더니까 맛있더라. 이건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부담 없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한 명을 이 음식점에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럼 완전 처음부터 다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냥 거기 맛있더라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환경 설정부터 신뢰도 줘야 되고, 충분한 정보도 줘야 되고, 충분한 정보. 근데 정보만으로는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럼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자극적인 요소, 그런 것도 줘야 되고. 이거 가면 근데 진짜 좋은 혜택이 있더라. 가면 진짜 후회 안 할 거야. 그럼 후회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어떤 신용도를 팔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결과는 이어지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체로 이렇게 해요. 대충 그냥 이야기하듯이,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래 놓고
결과가 나오겠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무조건 100명 생각하지 말고 1000명도 생각하지 말고 딱 한 명 욕심을 버리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한 명으로부터 물꼬가 터지니까 한 명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그 일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과 마케팅을 하더라도 마케팅 업체 어떻게 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피부와 관련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마케팅 수단 중에 뭐 짧은 쇼폼 영상도 있겠고 블로그도 있겠고 근데 나 일단 블로그로 시작할 거야. 그럼 블로그로 어떤 업체든 좋으니까 어떤 뭐 내용이든 좋으니까 피부와 관련된 고객을 모아보는 거죠. 피부와 관련된 정보를 주면서 이 방문자가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러면 협찬이 올 수밖에 없고 업체한테 내 마케팅 해줄게 하더라도 내 블로그 한번 보여주면 그냥 영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블로그 협찬이라는 물꼬 틀 수 있는 우리가 아까 한 명을 감동시키자 했던 것처럼 한 명이 블로그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아주 작은 단위. 근데 이 감동이라는 건 가치인 것도 있거든요. 감동이라는 좋은 기분 덕분에 사람들이 돈을 내기도 하는 거니까 가치. 그럼 가치가 있을 만한 정보를 준다. 우리가 이제 뭔가 일을 따낼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자, 요거를 말씀을 하나 예시를 우리가 사업자를 내면 광고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뭐 슬롯을 해드립니다, 뭐 상위 노출 해드립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광고 대행사에서 7년차, 8년차, 뭐 5년차, 3년차 말고 1년차, 2년차, 1년차 신입. 자, 1년차랑 신입한테 TM을 시켜요. 텔레마케팅을 시켜가지고 열심히 전화를 돌리게 해. 사업자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전화해봐라. 그러면 그 TM은 하루에 몇 통이나 전화를 할까요? 10통, 100통 무조건 많이 하겠죠. 근데 성사가 잘 안 돼. 그러면 7, 8년 차인 과장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은 왜 3개월, 4개월 안에 8, 9개 업체를 그렇게 광고로 따냈다기보다 내가 여기를 운영 대행, 판매 대행을 해줬으니까 여기에 광고비가 한 달에 1,500만 원이 됐어요. 합치면. 그러니까 아니 3, 4개월도 안 돼서 어떻게 이 1,500만 원 어치나 따냈냐. 자기들은 업체 한 개 따내면 한 달에 10만 원 쓰는 것도 있고 30만 원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어떻게 1,500만 원 어치를 한 번에 그렇게 3, 4개월도 안 돼서 늘 궁금했어. 어떻게 영업을 하는 거냐. 어떻게 영업을 하는 거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딱 왜 그 사람들은 안 되고 나는 되는지가 알겠던 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그냥 영업을 한 거잖아요. 보험을 파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보험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막 팔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 고객 입장에선 별로인 거죠. 왜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뭐 은혜 대표님한테 저 이득 되려고 대표님 저희 집에서 청소 좀 해주실래요? 하면 기분이 너무 상하겠죠? 근데 저희 집에 청소가 아니라 대표님 집에 청소할 수 있게끔 제가 돈 내서 업체 써서 청소 한번 해드릴까요? 하면 뭐 예시가 잘못된 게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고민은 해보겠죠. 뭐지? 뭐 나한테 좋은 일이긴 한데 부담은 되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어야 뭔가 일이라는 게 성사가 되는데 자기만 받으려고 하니까 전혀 영업이 안 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에 방어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영업을 따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사람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맨 처음에 재택 알바를 구하러 가서 알바를 구하는데 상품 등록 알바 뭐 판매 알바 아무튼 상품 등록 알바를 구하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등록을 포함한 판매 아닐까? 판매를 해서 돈 벌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면 등록만 해서 될 게 아니라 키워드 광고랑 키워드 입력이랑 이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자연스럽게 사장님 상품 등록 알바비긴 한데 등록 알바비만 받고 제가 키워드 등록이랑 키워드 광고 이런 거 좀 해드릴게요. 어차피 뭐 판매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한 명치 돈을 쓰는데 일은 3배로 해주고 다른 알바는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알아서 해주고 심지어 돈이 되는 거 돈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팔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는 내 마음에 맞아 할 만한 걸 주니까 이미 신뢰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상품 등록 알바하러 갔다가 갑자기 그럼 이것도 해줄래요? 이것도 해줄래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해줄래요? 이것도 해줄래요? 하면서 그 사람이 사람이면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그럼 돈을 더 주든지 뭔가 더 좋은 기회를 주든지 그럼 판매되면 이만큼 드릴게요. 몇 프로 드릴게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설득하는 과정 필요 없이 그 사람을 만족시켰더니 감동을 줬더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줬더니 그냥 그 다음이 그냥 뭐 1을 줬더니 2가 되더라 이게 아니라 1을 줬더니 갑자기 한 20이 되는 느낌. 신뢰도 없고 여러 가지 일의 기회도 없고 뭐 자기 원가도 다 알려주고 다른 사람도 소개해주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바로 시작을 해서 판매 대행, 운영 대행으로 넘어간 것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광고 대행사를 했어요. 광고 대행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네이버 같은 데서 네이버 광고가 있잖아요. 네이버 광고를 대행사가 있고 이런 나 같은 판매자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자가 네이버에 광고 충전을 하죠. 그러면 네이버는 이거 이 판매자가 네이버에 광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많이 하고 광고비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영업사원이 필요한데 영업사원을 쓰자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행사. 야, 판매자가 나한테 광고 충전하면 충전한 금액은 아직 안 쓴 거니까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고 충전을 했는데 이 광고비를 쓰면 쓴 거에 대해서 광고 대행사 너희한테 대행사마다 다르지만 최소 10%가 넘게 줘요. 내가 한 달에 네이버 광고에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최소 10% 넘게 광고 대행사에 네이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사 입장에서는 판매자한테 영업을 하는 거죠. 야, 너희 나한테 광고비, 뭐 수수료 이런 거 안 줘도 돼. 무료야, 무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영업을 막 따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그렇게 1,500만 원어치 광고비를 썼을 때 대행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면 그러면 매달 150만 원 이상이 대행 수수료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곧 대행사 역할이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대행사를 한다면 업체에 연락해서 광고 대행사 영업 이렇게 안 할 거야.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정보를 주든지 아까처럼 운영 대행,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 알바로 시작해서 그렇게 넘어가든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그냥 곁다리로 이런 대행사격의 수수료를 받을 거예요. 나라면. 그러니까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할수록 좋다는 거죠. 우리는 사업을 하니까 뭔가 이거 쉽네? 이거 좀 수월하네? 싶으면 무조건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위너가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름 좋은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기준이라는 걸 어렵게 쉽게 이런 개념을 아예 안 가지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자기한테 좋은 거.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좋고 많이 돈 벌 수 있으면 좋고 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야 할 수 있지. 근데 생각이 곧 결과랑은 이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결과를 내려면 그에 맞는 충분한 인풋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지를 똑똑하게 현명하게 계속 고민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내린 결론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쉬운 것보단 어려운 게 낫더라. 수월한 것보단 좀 번거로운 게 낫더라. 내가 편한 것보단 고객이 편한 게 낫더라.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면 좋겠다. 돈을 버는 아까 뭐 대행 같은 거든 아니면 판매든 뭐든 간에 내 사정은 모르겠고 내가 팔고 싶은 거 내가 찾기 쉬운 거 상품 소싱하기 쉬운 거 이런 거 모르겠고 아무튼 고객이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요즘에 위너 하다 보니까 제가 위너 직접 뛰다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 혹은 상품군에서 팔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10개씩 20개씩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위너를 하다 보니 내가 그냥 상품 소싱하려고 했으면 도저히 못 팔았을 만한 걸 이제 보게 됐어. 예를 들면 벨롭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벨롭이라는 게 뭐 13년에 시작한 브랜드고 뭐 분당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팔아요. 연매출도 200억 뭐 이렇게 해. 이 브랜드를 내가 직접 공급받겠다 이렇게 하면 힘들 수 있지만 이 브랜드 중에 벨롭 마사지 슬리퍼인가 뭔가 있었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 자, 검색하면
디자인은 요거다.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게 상품 코드가 있더라고요. 모델명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걸 모델명을 검색을 하면 모델명이 없나? 이게 생각보다 색상이 여러 가지인데 안 팔아. 이게 블랙이라고만 나있지만 벨롭 어쩌고 벨롭 검색하면 그레이도 있고 보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안 팔아요. 그리고 사이즈마다 없는 게 있어. 근데 위너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몇 개씩 팔리더라고요. 그럼 팔리는데 지금 쿠팡이든 어디든 재고가 없으니까 이걸 나는 본사에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연락을 해서 이 모델만 나한테 공급해주세요. 공급 안 해줘? 그럼 내가 쿠팡 로켓 배송으로만 팔게요. 내가 사입해서 팔게. 아니면 내가 이거 중국이나 동남아에만 팔게요 하면 소싱을 받아보는 거예요. 왜냐? 틈새 시장이지만 팔리는 걸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대단한 예를 들면 삼성까지는 아니어도 엄청 이름 있는 브랜드의 총판처럼 제품을 다 막 한 번에 좋은 조건으로 공급받고 싶지만 그건 우리 사정이고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막 몇천만 원씩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안 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대단한 상품 한 방에 막 대박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소소하게 하루에 하나 팔만한 거 하나라도 팔리면 좋아. 할 만한 걸 이렇게 좀 수고스럽게 전화해서라도 어떻게든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팔 수 있다? 그럼 이제 다른 판매 채널에서도 팔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면 하루에 하나 팔릴 게 이제 다른 판매 채널도 포함해서 판매 채널마다 하나씩 해서 2개, 3개 팔릴 수도 있고, 그런 제품이 여러 색상 혹은 여러 모델명 혹은 한번 거래를 뚫어놨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또 줄 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을 여러 개 늘려나가는 게 제품 판매에선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이상적인 것 같은 느낌. 위너로 시작을 하되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소싱할 만한 거 뭐 없을까?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검색 깨작깨작, 그거는 우리가 쉬운 방법이고, 우리가 번거로울수록 우리가 좀 고개를 숙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팔아준다고 말할수록 그런 제품을 또 알아볼수록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나에 이렇게 하나하나씩만 집중을 해보자. 제품도 좋고 여러 상품도 좋고, 그러면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품도 있네, 저런 상품도 있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 보면 요거 조금 하다가 되네? 안 되네? 되면 되는 대로 더 쉬운 방법 찾고 싶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안 하고 싶고, 그러다가 그냥 1, 2주? 한두 달도 길어. 그러다가 그냥 말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난 오히려 여기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된다 싶으면 목표가 하루에 하나 파는 제품이면 기준치가 낮아지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찾아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찾아보면 그런 제품이 절대 그냥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언제 돈 벌어요? 하는 사람은 말고 그렇게 하나하나 찾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하나만 팔까? 하루에 10개도 팔리겠지, 어떤 거는. 또 그런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걸 직접 안 해도 돼요, 나중엔. 이거 하루에 10개 팔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10만원 벌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하면서 그 제품의 공급, 판매 방식, 이런 거 내가 세팅해 놓은 거 데이터 보여주면서 그대로 누구한테 넘기면 되잖아. 하루에 10만원 벌 수 있는 거 한 달에 300만원이다. 그리고 그 방식까지 알려준다. 라면 이미 돈 벌고 있는 제품을 넘겨준다면 그걸 누가 300만원에 사지 않을까요? 한 달에 300만원 벌 수 있는 건데 300만원에 사라고 하면 사지 않을까? 아니 그럼 부담되면 100만원에 사라고 하면 사지 않을까? 그럼 그런 제품 찾아서 넘기는 걸 업으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돈 버는 맛을 보고 그 다음 상품, 그 다음 판매 방식, 그 다음 마케팅,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조금은 힌트라도 되면 좋겠어요. 이게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마음에 부담되고 내 마음에 거리낌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러면 내 마음을 바꾸게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것 같다 이거죠. 영업하려고 노리고 가면 별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진짜 선의로 어떤 23살? 아무튼 어린 친구를 진심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써가지고 뭔가 알려줬어요.
제가 뭐 이래저래 사업을 한다는 거 알고 어떤 거 하세요 하고 궁금해 하길래 나 이런 거 해. 판매도 하고 판매를 알려주기도 하고 판매를 뭐 나중에는 대행이나 마케팅 이렇게 하려고 해 하고 끝이야. 그 어머니랑 알고 그 아들이랑 이렇게 아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어머님의 따님이 1년 전부터 뭐 사업을 친구랑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물어볼 수 있냐 하면서 이번 주 일요일에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느낌이 딱 힌트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전혀 예상도 못하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영감이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걸 주니까 그 사람이 이 형은 도움이 되더라. 이 형은 참 선의로 도와주더라. 뭐 아니면 대단해 보이더라. 뭐 있어 보이더라. 그러니까 가족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면 가족에게 소개를 못 할 건데 가족 뭐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뭐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사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난 그렇게 하나씩 늘려 나갔으면 좋겠어. 판매든 강의든 뭐 어떤 대행이든. 그래서 늘 말하는 게 이 선투자 개념이 꼭 필요한 거예요. 뭐든 간에 뭘 주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누구한테 받은 것도 없이 그냥 주는 거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손해볼 것 같고. 근데 사업에서는 이 선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배우기 전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20만 원이라는 비용을 선투자한 거잖아요. 뭐 전자책을 받았다 쳐도. 그럼 그 선투자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어요. 불안이 있고. 내가 시간을 날리는 게 아닐까? 돈을 날리는 게 아닐까? 별의별 고민이 다 들죠.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판매를 꾸준히 해보면 당연히 판매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선투자가 두려우니까. 근데 이건 필수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버는 사람들은 선투자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선투자하든 에너지를 선투자하든 뭐 광고비든 뭐 교육비든 뭔가 선투자를 하더라. 그러면 선투자하면 뭐 부담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더라. 우린 요런 마인드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는 위너에 집중을 더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소싱을 해서 팔아보는 것까지 해보시고 여력이 된다면 SNS를 통한 SNS 활용 능력을 기르든 SNS를 통한 뭐 강의를 모집하든 아니면 알바로 시작해서 이런 대행 느낌으로 가보든 이게 되게 짜잘한 것 같지만 이게 되게 확실한 한 달에 최소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것, 우리 회사 다니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 규모가 뭔가 나의 능력인 것처럼 막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싹 다 내려놓고 이렇게 소소하게 현실적인 것들로 하나에 200만원, 하나에 100만원씩 벌어서 그런 걸 두세 개 늘려서 500만원 벌어보고 내 능력을 더 키워서 곱하기 2 할 수 있으면 해서 또 1000만원 벌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 실력에 기반해서 아니면 확실한 방식에 기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다른 특별히 뭐 대단한 세상에 대단한 뭐 그런 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유료 강의에 이제 막 돈을 쓰거나 시간을 이제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고 이거 아는 것만 집중해도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위너로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됐어요.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강의비 안 내도 돼. 다른 거 잘하는 사람, 블로그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매출 5천만 원인데 하면 그 사람은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자기가 아는 걸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유료 강의 더 이상 뭐 듣지 않아도 좋겠다.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겠다. 그리고 재테크를 조금은 당분간 안 해도 좋겠다. 재테크가 뭐 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재테크의 기본은 시드예요. 그리고 이 소득을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테크를 했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당장은 재테크보다는 사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내 소득을 높이는 거, 내 신체, 내 개인의 능력을 기르는 거, 내 근성을 기르는 거 이런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뭐 알아서 해준다, 뭐 돈 벌게 해준다 이런 거 웬만하면 사기니까 그냥 나 말고 자기 자신만 믿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개념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어. 뭔가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다니는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보내보니까 이제는 나는 요 확실한 것들에만 집중한다, 나한테만 집중한다 이렇게 좀 뭐랄까 판을 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어. 한 달에 20, 30명씩 이렇게 모집해서 할 때 그 중에 난 알아.
그 중에 몇 프로만 뭔가 살아남고 열심히 할 거라는 거.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게 생길 거잖아요. 나 계속 알려주고 싶어. 알려줘서 잘 되는 꼴을 좀 보고 싶어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누군가는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잘 되는 꼴이란 단어를 바꿔서 진짜 잘 되는 꼴을 좀 보고 싶다. 보게 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그런 걸 좀 반전시켜 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뭘 하면 안 될 거야. 뭐 잘 안 되더라. 이런 대체로 실패하거나 잘 안 된 경험이 패배감 같은 게 쌓여 있다면 그걸 한번 전환시켜 볼 수 있는. 성주란 그게 나한테도 성공 경험이 됐거든. 인생에 되게 어디 가서 잘 안 됐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 된다? 그럼 그거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 그러면서 어차피 나도 성장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단 위너 같은 거, 특히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활용하시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아니면 뭐 쿠팡 파트너스 이런 거 활용해서 뭔가 좀 단순화할 수 있으면 단순화하게끔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내 무의식이 이걸 편안하게 느껴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야 그 일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돼. 무의식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계속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욕심을 내서 좀 늘 불편해도 좋아요. 불편한 만큼 성장을 할 거니까 욕심을 내서 한 달에 만약 1,000만 원을 벌어요. 왜 난 1,000만 원밖에 못 벌지? 딴 사람은 막 2, 3천씩 버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막 대단한 막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근성은 있어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욕심을 계속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부족한 듯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만족하는 순간 개인 사업자는 나락가기가 쉬워. 만족하는 순간 백화점 다니기 시작하고, 만족하는 순간 귀찮은 일을 안 하고 싶고, 만족하는 순간 이제 내가 막 알바로 시작해서 운영 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에너지 근성 없이 그냥 설명도 귀찮고 알아서 사장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막 하게 되고. 아셨죠? 우리는 다 이런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 아니야 500도 아니야 괜찮아 300 그 다음에 한 500 그 다음에 한 6, 700, 800 사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1,000만원까지 가게끔 이렇게 단계별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씩 아셨죠? 그게 제가 이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글 쓰고, 글도 그냥 글 쓰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다 사람이랑 관련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글 쓸 수 있으면 무조건 돈 되고, 어떤 방식을 아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아무튼 판매할 수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판매할 수 있으면 돼. 무조건. 세상에 팔아달라고 하는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을 구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내 것 좀 팔아줬으면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이런 수익, 우리가 벌고 있는 이 수익에 집중을 하자. 수익이 높다, 수익이 낮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만큼 300, 500, 600, 1000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두고, 이거에 못 미치면 아직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 다른 이유 사족 붙일 거 없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판매 중에 뭐 구매 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일단 국내 위탁만 할 것이고, 국내 위탁 중에 위너로 시작을 해서 위탁 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내가 사서 사입해서 제트 배송 같은 걸로 팔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데 시간이나 돈 등등을 선투자해보자. 끝입니다. 아셨죠? 열심히 하시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보험을 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열심히 제가 받을게요. 그래서 다 자기한테 도움되는 용도로만, 목적으로만 딱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겠어요. 각자에게 수익에 내가 도움이 된다면. 됐죠? 이상입니다. 되게 나중에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겠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아, 나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네.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물어보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가 뭐 강의 링크랑 이렇게 올리면 들어오시면 돼요. 뭐 이제 기수 이런 거 구분 없이 할 거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오는 대로 그냥 같이 듣고 하면 됩니다. 자, 끝.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서로 보면서 좀 비교하면 좋겠어요. 가끔 카페에 후기 올라올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과 내면 제가 카페 후기 올려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저 사람 나랑 같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동기부여 받는 거죠. 자, 파이팅 파이팅. 여기까지 할게요.